안녕, 연암국어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선생님은요, 2019학년도 6월달이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문학 파트 설명을 맡았습니다. 급하게 친구들이 요청을 해서요, 그렇게 손필기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밤늦게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자, 다 같이 집중하셔서 약 한 10분 정도 수업이 전개가 될 거예요. 자, 필기 시간을 놓친 친구들은 잠깐 정지하시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작품은 두 작품입니다. 현대시 이성부, 우리 왜 누룩이라는 시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그죠? 별하는 시도 유명하고요. 자,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시, 일제강점기 자성차를 다룬 작가 윤동주 작가의 길을 실렸습니다. 실제로 이성부의 산길에서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는 다소 조금 생소할 수 있고요. 윤동주의 길은 사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봤던 시일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자, 여기서 나라고 해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조를 한번 보세요. 안다라고 해서 현재형 어조 니은다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어조는 우리에게 단정적,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단정적 느낌을 준다는 거죠. 단정적 어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길을 만든 이들이 할 때 이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자, 길이라든지 강이라는 소재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소재들은 어떤 역사나 아니면 개인의 인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이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민중의 인생이라든지 민중들이 걸어온 길을 말하는 겁니다. 민중의 역사라고 해주면 좋겠죠. 자,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민중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자, 이 길의 속성은 어떤 속성일까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자, 우리 민중들이 살아왔던 길을 따라서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자, 나 또한 민중이니까 그 사람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겁니다. 그이들이 지금 조리대밭을 눕히면서 소리치는 바람을 가지고 소리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바람이 소리를 친다. 조사법, 의인법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길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느낌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바람, 이 길에 있는 것은 바람이죠. 자, 이름 모를 풀꽃들입니다. 자, 이름 모를 풀꽃들이라는 것은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서민들 한 명 한 명은 이름이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백성들을 조선시대 때는 민초라고도 했거든요. 이름 모를 풀꽃들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민중이나 혹은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자, 그리고 이런 풀꽃들도 길 위에 있는 건가 봐요. 수줍음으로 와서 역시나 풀꽃들도 자, 인격이 부여가 됐습니다. 의인법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자, 벅차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자세를 알 수가 있어. 자, 대상은 길을 걷고 있는 대상은 화자는 이 대상을 아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민중에 대한 우호적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은 이 길을 걸었던 소시민이라든지 민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옛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자, 결국 이 내음이라는 것은 민중들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느끼고 싶어서 그때마다 나는 자꾸 집을 떠난다고 얘기했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어? 신명났어? 라는 말을 의문 형식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자, 집과 서울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 길과 반대되는 자신이 살았던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세속 볼 수 있겠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나는 이런 민중들이 걸어왔던 길에 같이 걸어갈 거야. 무엇에 쫓기듯 살아왔던 이들도 자, 현실 내에 쫓겼다. 현실에서 느껴지는 중압감을 말합니다. 중압감이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힘을 다해서 비칠거리는 사람들도 자, 쫓기며 살아왔다. 비칠거리면서 살아왔다. 결국 현실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난을 말하는 거겠죠. 고난의 현실을 말합니다.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는다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도 사실은 무언가를 다져놓고 길 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개개인의 민중들이 결국은 그들의 역사, 전체적인 어떤 민중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계속 뒤늦게면 나는 배웠다. 자, 배웠다는 말은 당연히 깨달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질없은 사소함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민중들의 역사를 만들고 그런 길을 따라서 그이들이 따라 오르는 일, 또 다른 민중들이 살아가는 길, 일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 민중의 삶이라는 것은 고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고통의 삶을 살더라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다 당연히 어떤 삶에서 느껴지는 복이나 좌절을 말하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위에 있던 단어들을 반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는 단정적 어조를 느꼈습니다.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비록 사소하고 부질없는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삶에 대한 어떤 애환적 삶에 대해서 좋아하고 같이 걸어가고 그 삶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에 자아성찰로 유명한 윤동주의 시예요. 윤동주 씨는 그 작가가 독립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가 일제강점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자, 민족의 자주권이나 민족의 자주권. 자, 두 번째, 어떤 본질적 자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윤동주는 자아를 분열합니다. 자, 윤동주의 자아 분열은 크게 본질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질적 자아는 작가가 지향하는 자아라서 아주 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순수합니다. 자, 그리고 현실과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는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현실적 자아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적 자아라고도 해요. 자, 작가가 처해진 이 현실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모습. 그리고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좀 비순수한 모습. 그리고 체념적인 모습. 덜 순수한 모습이겠죠. 소극적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아 분열은요,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가 바로 자아 성찰이 의도입니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도 몰라서 자, 우리는 이 무엇이라는 것이 1번 자주권, 2번 본질적 자아라는 것을 알지만 어디다 잃었는지도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는다고 얘기했어. 자, 주머니를 더듬는다는 행위는 이 주머니는 보통 바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내면을 응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길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에서 길은 바로 성찰의 공간에 해당하겠죠. 나아갑니다. 자,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경어체 사용했어요. 자, 작가 자세가 느껴지죠. 조금 경건하고 공손한 자세가 느껴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서 자, 돌이란 단어는 여기서 부정적입니다. 이 돌은요, 일반적으로 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생명력이 없는 비생명성, 무생명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겁단 말이야. 암석에서 느껴지는 어떤 견고하고 딱딱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하필이면은 이 길을 돌담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돌로 만들어진 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서 어떤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길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길 또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역사는 돌담을 끼고 갑니다. 자, 역사가 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결국 이 돌이란 단어는 역사를 끊어지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겠죠. 자, 담은요, 담 또한 돌담입니다. 담은 쇠의 문을 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닫아버리는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단절과 분리성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굳게 닫아서 길 위에 긴 그림자,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예요. 역사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역사라는 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군요. 역사는 연속적입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고 있는 역사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입니다. 나는 이런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 짓습니다. 쳐다보면은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하늘을 보니까 부끄럽대요. 자, 이 하늘은 윤동주 시에서 자주 나오는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왜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우물이라는 소재와 또 또한 또 뭐죠? 참외록에서 녹슨 구리 거울. 이런 단어들이 다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쳐다보면은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자, 결국 지배적인 정서 부끄러움이 나왔습니다. 자, 반성을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요. 풀이 한 폭이 없대요. 이 길의 속성은 풀이 한 폭이 없는 속성이니까 불모지 같은 속성이죠. 불모성을 가지고 있고, 자,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니죠. 상실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본다고 시대의 반영론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요. 시대를 고려하는 창작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일제 강점의 암울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길을 걷는 것은 다음 저쪽에 본질적인 자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바로 잃은 것을 찾기 위한 까닭이다. 즉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서야. 그만큼 나는 절대적이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소망은 절대적이야. 여기서 잃은 것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자주권과 두 번째 말했던 본질적 자아다, 그겁니다. 자, 임동주의 시에서도요, 당연히 늘 다른 시처럼 성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립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제는 성찰 외에도 독립에 대한 염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둘 다 우리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이성부, 민중을 좋아하는 작가죠. 윤동주,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두 작품 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작품입니다. 자, 윤동주의 산길에서 이성부의 산길에서 윤동주의 길. 자,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남국어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